11명의 발달장애인과 그들을 지원하는 사회복지사 5명의 특별하고 평범한 날들을 담고 있는 누리마우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경기도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가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과정을 돕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그 일상을 기록한 이야기입니다. 발달장애인이 직장을 다니고요. 발달장애인이 내 집 마련을 위해 꾸준하게 저축도 하고요. 그리고 결혼을 꿈꾸면서 연애를 하는 발달장애인의 일상이 담겨 있습니다. 이들의 일상이 비장애인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사실에 이들과 함께하며 이 글을 쓴 사회복지사들은 어렸을 적에 읽었던 동화책 결말, 그 후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란 결말처럼 누리마우스 이야기가 해피엔딩으로 마무리되길 간절히 원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누리마우스 두 번째 이야기, 특별하고 평범한 날들의 기록 가운데 김경란 사회복지사가 기록한 집문서를 들고 다니는 마음입니다. 집문서를 들고 다니는 마음, 김경란. 우리나라는 집값이 너무 비싸서 젊은 사람들은 집을 안 산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다. 나도 한때는 내 집에 집착하지 말고 집이 없어도 멋지게 살아야지 했다. 그런데 결혼을 하고 아이가 생기니 자연스럽게 내 집 마련에 욕심이 생겼다. 결국 30년 동안 갚아야 하는 대출을 받아 서울 외곽에 집을 샀다. 그전에도 잘 곳이 없었던 게 아닌데 내 집이 주는 안정감은 확실히 달랐다. 누구의 간섭을 받지 않아도 되는 곳, 내 마음대로 가꿀 수 있는 깨끗하고 좋은 내 집에 살고 싶은 건 어쩌면 모든 사람의 욕구일 것이라고 새삼 생각했다. 지윤 씨를 처음 만난 날 인사를 나누고 나서 물었다. 지윤 씨,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지윤 씨의 대답은 뜻밖이었다. 언젠가 나만의 집을 갖고 혼자 살고 싶어요. 그저 가고 싶은 곳이 있는지, 먹고 싶은 게 있는지가 궁금했던 건데 그녀의 대답은 나의 의도와 예상을 빗나갔다. 내가 보호할 대상으로만 그녀를 생각한 것이 부끄러웠다. 맞다. 그녀는 올해 29살의 성인이다. 처음 그녀를 만났을 때만 해도 밝고 맑은 얼굴 때문에 지윤 씨가 어렵게 살아왔을 거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다. 지윤 씨는 다운증후군과 지적장애로 인해 유년 시절부터 강원도 시설에서 생활했다. 성인이 되었을 때 시설은 폐쇄되었고 이후 고시원에서 어머니와 함께 살게 되었는데 지윤 씨 어머니는 상습적인 폭언과 폭행도 모자라 딸이 평생 모아온 돈을 몰래 다 써버렸다. 어머니에게 접근 금지 명령이 내려졌고 지윤 씨는 쉼터를 거쳐 누림하우스로 오게 되었다. 지윤 씨는 누림하우스에 왔을 때 정말 좋았다고 했다. 태어나 처음으로 혼자만의 방을 가지게 된 것이었다. 좋아하는 가수 이찬원과 박지연의 사진을 방에 붙여도 뭐라 하는 사람이 없었고 음악도 마음껏 들을 수 있었다. 방만 가져도 이처럼 좋았던 지윤 시인이 열심히 넣은 청약으로 행복주택에 당첨되었을 때 얼마나 기뻤을지 짐작이 된다. 살면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을 것이다. LH에 방문하여 아파트 계약서를 작성한 날부터 1년 동안 지윤 씨는 계약서를 매일 가방에 넣고 다녔다. 누가 가져갈까? 누가 볼까? 애지중지했다. 계약서는 단연 지윤 씨의 보물 1호였다. 종이 계약서를 들고 다니지 않아도 된다고, 전자계약으로 진행되었기에 다시 출력해도 된다고 이야기해 주었지만
지윤 씨는 입주하는 날까지 계약서를 몸에 지니고 다녔다. 그래, 얼마나 좋을까? 나도 아파트 계약서를 쓰고 나서 얼마나 행복했던가. 그 집에서 가족들과 행복한 미래를 그리며 날마다 행복한 꿈을 꾸지 않았나. 지윤 씨도 그럴 테니 그 소중한 마음을 지켜주고 응원해 주자 싶었다. 복지관이 쉬는 주말이면 함께 공사 현장에 가서 아파트가 어디까지 올라갔는지 확인을 하고 사진을 찍었다. 지윤 씨는 아파트를 보며 웃기도 하고 너무 좋아 울기도 했다. 그리고 드디어 사전 점검날. 지윤 씨는 며칠 전부터 설레서 잠이 오지 않았다고 했다. 꼼꼼하게 하자보수 신청을 하고 야무지게 요청사항을 적는 지윤 씨 옆에서 나도 우리 집 사전 점검 때부터 더 열심히 구석구석을 살폈다. 지윤 씨, 이사하고 나서 하자 발견하고 고치려면 힘들어요. 우리 오늘 다 확인해요. 네, 선생님. 저 열심히 보고 있어요. 이거 샤워 꼭지 없는데 사진 찍어요? 이거 입주할 때 준대요. 12월의 추운 날이었지만 먼지를 뒤집어 쓰면서도 마음은 따뜻했다. 이제 집도 확인했으니 잔금을 마련해야 했다. 원래 그런 성격인지 아니면 어머니가 평생 모은 돈을 다 써서인지 지윤 씨는 돈 쓰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컸다. 그 덕분에 누림하우스에 있는 1년 반 동안 열심히 생계비를 모을 수 있었지만 아파트 보증금을 내고 살림살이를 장만하는 데는 어림도 없었다. 대출은 불가피했다. 은행에 방문해 지윤 씨가 받을 수 있는 대출을 알아보고 지윤 씨에게 왜 대출을 받는지, 대출 이율은 얼마고 매달 나갈 이자와 월세는 얼마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었다. 돈 쓰면 안 돼요. 모아야 해요. 전 돈 없어요. 그래서 주말에도 항상 집에만 있고 쇼핑도 나들이도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네. 월세도 내야 하고 전기세도 내야 하고. 아니에요, 지윤 씨. 공과금도 감면받을 수 있고 월세도 주거급여 받으면 낼 수 있어요. 지윤 씨가 원하는 거, 하고 싶은 거 할 만큼은 돼요. 그러니까 써도 돼요. 지역에서 자립해 살아가려면 마트도 가고 약국도 가고 버스도 타는 등 돈을 쓰고 생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윤 씨에게는 계획적인 수입 교육과 더불어 계획적인 지출에 대한 교육이 필요했다. 나는 지윤 씨가 좋아하는 미스터 트롯 가수의 콘서트에도 가고 친구들과 여행도 다니고 좋아하는 복지관 언니의 생일 파티도 참석하며 돈 쓰는 행복을 느껴보기를 원했다. 당연한 말이지만 장애인에게도 돈은 매우 중요하다. 먹어야 하고 살 집도 필요하고 시대가 시대이니 핸드폰도 있어야 한다. 그리고 집에서 숨만 쉬어도 나오는 게 공과금이다. 물론 장애인 가구거나 수급자면 감면을 받기는 하지만 요새 전기세, 수도세, 가스비 안 오른 것이 없다. 누림하우스 입주인과 퇴거인 중에 직장을 가진 사람은 많지 않다. 현실적으로 장애인이 직장을 다니기란 쉽지 않다. 장애인 고용공단에서 여러 사업을 진행하고는 있으나 사업주 입장에서 장애인을 고용하는 것이 부담일 수 있다. 다행히 지윤 씨는 올해 하루 3시간 참여형 장애인 일자리에 참여하게 되었다. 하루 3시간 한 달을 일하면 56만 원의 월급이 나온다. 그런데 월급으로 인해 생계비가 깎인다. 전일제에 참여한다면 아예 생계비가 안 나올 수도 있다. 그러니 여러 가지를 고려하여 장애인 일자리 참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그렇게 월급과 생계비, 장애인 연금을 받으면 한 달에 140여만 원의 수입이 생긴다. 여기서 대출 이자,
관리비, 공과금, 생활비를 제하고 또 얼마는 저축을 한다. 이번에 입주한 행복주택 보증금의 80%가 대출이다. 물론 나라에서 낮은 이율로 대출해 준 것이지만 결국은 빚이다. 언젠가는 갚아야 한다. 다행스러운 것은 지윤 씨의 돈의 개념뿐만 아니라 돈의 크기와 단위, 통장과 카드의 사용 및 쓰임, 영수증의 의미를 안다는 점이다. 통장 잔액을 확인할 줄 알고 수입과 지출 또한 알고 있어서 그에 맞춰 돈을 쓸 줄 안다. 안타깝게도 지윤 씨 같이 금전관리가 가능한 발달 장애인이 많지 않다. 자립은 원하지만 돈에 대한 개념이 미흡한 이들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이 부분의 교육과 제도가 필요하다. 이 방면에서 장애인을 돕는 제도 중 하나가 한국자폐사랑협회에서 진행하는 개인 신탁 사업이다. 국민연금공단을 통한 공공신탁과 민간신탁이 있다. 누리마우스 태거인 2명도 공공신탁 사업을 이용하고 있다. 매달 일정 금액을 신탁에 맡기면 매주 월요일에 필요한 생활비와 용돈을 받는다. 금액은 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이루어지며 병원비 같은 특별한 지출이 필요할 경우에는 별도의 요청에 따라 자신의 예치금에서 받을 수 있다.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이사날. 가지고 있는 짐이 별로 없어 1톤 트럭의 3분의 1도 채워지지 않았다. 이삿짐 기사님은 이게 전부냐고 물었지만 지윤 씨는 내가 봐온 모든 시간 중에 가장 행복한 표정을 하고 있었다. 빈집을 채우는 것은 지윤 씨의 몫이었다. 지윤 씨는 침대, 화장대, 이불, 그 외 모든 가구까지 흰색으로 구입하고 싶어 했다. 흰색은 관리하기가 힘드니 다른 색으로 하자고 할까 잠시 고민하다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동안 이런 걸 얼마나 하고 싶었을까 싶어서였다. 이번만은 지윤 씨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말했다. 대충 짐을 정리하고 마주 앉아 짜장면을 먹으며 지윤 씨와 새 집에서의 출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지윤 씨는 복지관과 누리마우스 친구들을 모두 초대하고 싶다고 했다. 그래요, 지윤 씨. 부르고 싶은 사람 다 불러요. 여기 지윤 씨 집이에요. 어머니와 가족들에게는 알리고 싶지 않다고 했다. 아직 어머니에 대한 상처가 남아 있어 보였다. 혼자만의 시간을 충분히 누리고 나중에 시간이 많이 흐른 뒤에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 찾아온다면 그때 만나도 된다고 말해 주었다. 그토록 원하던 나의 집에서 살게 되었으니 이제 다 끝났다고 하고 싶지만 또 다른 시작이 기다리고 있다. 모든 것을 새롭게 배워나가야 한다. 아파트 공동현관문 여는 법과 새로 산 가전제품 사용법을 익혀야 하고 집에서 복지관까지 버스로 오가는 길, 집 근처 공원, 편의점, 마트 가는 길을 익히고 스스로 물건을 사는 것도 할 줄 알아야 한다. 해 나가야 할 일이 산더미다. 그래도 지윤 씨는 하나도 힘들지 않다고 한다. 정말 너무 좋단다. 지윤 씨가 집 계약서를 서랍 깊숙한 곳에 넣어둔 채 자유롭게 다니는 날들을 그려본다. 그 집에서 지극히 평범한 일상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 첫 만남에서 했던 질문에 대한 답은 들었고 그 일은 이루어졌으니 이제 다시 물어보려 한다. 지윤 씨, 하고 싶은 거 있어요?